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의문문 곧잘 회화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막상 의문사가 들어가면 말씀하시는 거 어려워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의사소통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전부 다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말하기 위해서는 의문문을 완벽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신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의문문 마스터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총정리 해볼까요? 자, 우리의 접근 방식은 부정형 또는 의문문과 동일합니다. 이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예요. 다시 한번 영어로 보자면 The brain is on autopilot. 그래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역시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예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의문사는 사전적 정의로는 의문의 초점이 되는 것을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하원칙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였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문으로 설명해 볼까요? 밥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밥 먹은 사실을 모른다면 밥 먹었니? 하고 묻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밥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먹은 건 알겠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는 뭐 먹었니? 라고 묻겠죠. 여기에서 뭐, 무엇, 이 부분이 바로 의문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음표로 묻고 있으니 의문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밥 먹었니? 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되어서 뭐 먹었니? 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항상 알아두실 점은 문장에서 모르는 정보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 만드는 것에 앞서서 의문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첫 번째, who는 누가, 누구를 이라는 뜻이 되겠고, whom은 누구를 이라는 뜻이 됩니다. what이 나오면 그것은 무엇이, 무엇을 이라고 되겠는데, what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이렇게 되겠죠. whose는 누구의 것이라면, whose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누구의가 되겠고, which는 어느 것, 근데 which 다음에 명사가 있다면 어느가 되겠습니다. when, where, why, how 너무 쉽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되겠다면 how many, how much how many는 얼마나 많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셀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how much는 얼마나 많이 뜻은 똑같은데 셀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how much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how many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얼마나 많은 명사가 될 것 같은데 이때 how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겠고 how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how 다음에는 형용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사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해석이 얼마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how far, how long, how often는 각각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길게,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에는 첫 번째, 모르는 정보가 주어일 때입니다. 두 번째, 모르는 정보가 주어가 아닐 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방법은 바로 동사 앞은 주어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모르는 정보가 주어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an accident happened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an accident 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게 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주어가 맞나요? 네, 맞죠. 왜냐하면 happened 라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n accident가 사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뜻의 what 이라는 의문사로 대체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을 다 쓰고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What happened? 뒤에 물음표 붙입니다. What happened?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omething is going o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something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something 이것은 주어가 맞나요? 네, 맞죠. 왜냐면 is라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들어 보자면 첫 번째,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something이 사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뜻의 what 이시 의문사로 대체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을 다 쓰고 is going on 그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은 what's going on? 참 쉽죠? 자, 세 번째, he wants cand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he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캔디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he, 그것은 주어가 맞나요? 네, 맞죠. 왜냐면 wants라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자면 첫 번째,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he가 사람이니까 누구라는 뜻의 who라는 의문사로 대체되겠죠.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 wants candy를 다 쓰고 그 뒤에 물음표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Who wants candy? 참 쉽죠?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들 때 두 번째 경우, 모르는 정보가 주어가 아닌 경우 보겠습니다. He wants cand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candy 부분을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가 원한다는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candy는 주어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want라는 동사 앞에 candy가 있지 않으니까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정보가 주어가 아닐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he wants what 이렇게 되겠죠. 캔디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다 보니까 무엇을 뜻하는 what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 문장을 만들어 보면 what he wants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의문사를 빼고 나머지를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what does he want?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he wants candy 라는 문장에서 내가 candy 부분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묻냐면 what does he want? He called Kat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Kate라는 정보를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가 전화한 사실은 알겠는데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Kate는 주어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cold라는 동사 앞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정보가 주어가 아닐 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이번에는 he called who, 사람이니까 who가 왔어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Who he called. 세 번째,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이때 의문사를 제외한 곳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Who did he call? 이때 called라고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과거형 안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He called Kate 라는 문장에서 내가 Kate 부분을 모르겠으면 Who did he call?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You are fin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fine 이라는 정보를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fine은 주어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are 이라는 동사 앞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정보가 주어가 아닐 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fine은 상태이다 보니까 의문사 how가 왔어요. You are how.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How you are. 세 번째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의문사는 제외하겠죠. 그러면 How are you? 그래서 우리가 How are you? 라는 질문에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You are fine 이라는 문장에서 fine 부분을 내가 모르겠으면 How are you?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stars라는 정보를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stars는 주어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can see라는 동사 앞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정보가 주어가 아닐 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 모르는 정보를 의문사로 대체합니다. stars는 사물이니까 what이 되겠죠. You can see what.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What you can see. 세 번째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이때는 의문사를 제외한 것을 말해요. What can you see? 자,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 You can see stars 라는 문장에서 내가 stars 부분을 모르겠으면 What can you see?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부정형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모두 현지에서 원어민과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계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야 실전에서 영어 회화하실 때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같이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계속 입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Thank you.